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축의 출발 사심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하나 듣겠습니다. 평 LTA 다 보인다. 커버가 닫혀 있어도 사람의 최신작 LG G2.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이번에는 국제부 연결해서 밤사이에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윤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오늘 우리나라 말복인데 폭염의 기세가 대단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보단 일본과 중국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네, 먼저 일본을 살펴보면요. 연일 섭씨 40도를 넘기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사병 증세로 4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NHK방송은 어제 하루 일본 전역에서 열사병 증세로 이송된 1,781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12명이 현재 의식불명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야마나시현 고후시는 40.6도, 고치현 시만토시는 40.4도의 최고기온을 기록하는 등 전국 927개 관측지점 가운데 294곳에서 35도 이상의 측정됐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중순 이후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국 중앙기상대는 지난주 입추를 전후해서 전체 130개 기상 관측점 가운데 30개 지점에서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는 곳이 늘면서 노약자 등 일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내륙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심각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민정부는 구이저우, 후난, 후베이, 충칭 등 13개 성의 주민 595만 명이 가뭄으로 식순환을 겪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에는 후쿠시마 원전의 지하 방사능 오염수가 차단벽을 넘어서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죠? 네, 그렇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부터 오염수의 바다 유출 차단을 위해서 원자로 지하에 약재를 사용해 땅을 고치는 이른바 지중 차단벽을 설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중 차단벽과 지표 사이의 1.8m 정도에는 아직 차단벽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에 따라 차단벽에 막힌 지하 오염수가 점차 차오른 뒤에 이를 타고 넘어서 결국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지중 차단벽은 사실 지난 9일에 완성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지중 차단벽은 말씀드린 대로 약재를 사용해서 땅을 굳히지만 지표 부근에서는 이 약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1.8m 정도는 그냥 흙 상태로 남았던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도쿄전력은 지하수가 원전지하를 통과하면서 오염수로 변한 뒤 지중 차단벽 최상부에서 60cm 정도 높이까지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일단 지하수 수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지중 차단벽 앞에 우물을 덮은 뒤에 지하수를 퍼올리는 작업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러시아 망명을 요청했던 이 스노든이 또 다른 그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미국에서 내년 동계올림픽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곳이 바로 러시아 소치인데요. 올림픽을 6개월 남기고 올림픽 참가 거부 주장이 미국 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달에 스노든의 러시아 망명이 허용될 경우에 러시아에 가능한 가장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면서 이 소치 동계올림픽 참가 거부 주장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최대 동성애 단체인 인권운동도 뉴욕을 포함한 주요 대도시에서 소치 올림픽 거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유는 조금은 다른데요. 이들은 러시아 의회가 동성애 혐오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올림픽 기간 중에 동성애 관련법을 이 외국인들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면서도 올림픽 보이콧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신윤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정체가 심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서울대 입구역에서 사당역까지 시속 10km 미만이고요. 강남대로 신사역에서 강남역까지 역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동부권에서는 한천로가 광운대 입구역에서 장외 사거리까지 정체고요. 고산자로 역시 제기 사거리에서 경동시장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두 군데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성수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때문에 잠실대교부터 밀리고요. 이후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 구간 속도가 뚝 떨어져 있는데요. 한강대교와 한강철교 사이에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금 양평교에서 신정교 구간 양방면 정체가 심하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지난 주말 미국 경시 소식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 9일 끝난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47%, S&P 500 지수 0.36%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 0.25%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을 보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다우지수는 1.5% 떨어져서 6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1.1%, 나스닥 지수 0.8% 내렸습니다. 8월 첫째 주만 해도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였는데요. 좀 내린 겁니다. 예, 그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워낙 계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비싸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수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다음 달이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할 거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는 경기가 살아나면 시작하는 건데요. 실제 S&P 500 지수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에 지난주까지 2분기 실적을 내놓은 446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67%가 예상치를 넘는 좋은 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데 이 조정 국면이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너무 비싸진 거죠. 예, 국내에서는 세제 개편한 후 폭풍이 거세죠? 네, 지난주 8일 정부가 연소득 3,450만 원 이상 근로자 434만 명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주말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시민단체 직장인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복지 프레임에 갇힌 정부가 대다수 셀러리맨을 건드린 게 화근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세금이 늘어나는 근로자가 28%라고 발표했는데요. 실제 시간제 근로자 등 전체 급여 노동자의 36%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을 빼면 저소득층은 원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들을 빼면 세금을 내는 근로자 중에서 계산하면 이번 증세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급여 근로자가 전체의 43.7%에 달합니다. 예. 거의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세금을 내지 않은 근로자들이 36%, 그리고 나머지 세금 내는 사람 중에서 이번에 더 부담하는 연봉 3,450만 원 이상이 43.7%다. 네, 이런 계산이죠. 예. 네, 맞습니다. 결국은 중산층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 절반에게 세금을 더 받는다는 얘기인데 노인 기초임금 등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각종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복지 강화를 위한 증세는 없다, 이런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배치된 내용입니다. 사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모자란 상황에서 복지를 확대하려면 증세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은 이번 주 안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연봉 3,450만 원 기준선을 4천만 원, 최대 6천만 원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오늘부터 당장 세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더 내는 세금이 1년에 16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봉급 생활자들의 그 부활을 치밀게 만들었군요. 네, 아무래도 이 중산층 대다수가 봉급 생활자이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왜 세금을 더 얻냐 이 얘기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국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난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등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발전소 9기가 여전히 가동을 멈춘 상황이고요. 어제는 일산 열병합발전소의 가스터빈 1기가 문제가 생겼고요. 또 어제 밤부터는 50만 킬로와트급의 당진화력 3호기도 가동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의 전력 수급 상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 발전기 한 개만 멈춰도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예, 네, 정부는 어제 전력 수급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요. 오늘부터 사흘간이 올여름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공급 가능한 전력은 7,700만 킬로와트인데요. 수요일까지 예상되는 하루 최대 전력 수요가 약 8천만 킬로와트로 300만 킬로와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절정 규제 등 각종 대책을 모두 동원해도 전력 수요를 7,520만 킬로와트 밑으로 낮추기가 어려워서 예비 전력이 180만 킬로와트에 불과합니다. 예. 정부는 이에 따라 수요일까지 전력 수급 경보 4단계인 경계 발령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0만 킬로와트급 발전기 한 대만 갑자기 고장나도 지난 2011년에 생겼던 9.15 전력 대란 같은 순환 단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애플이 삼성의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했던 미국 무역위원회 ITC가 삼성 또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수익 금지 결정을 내렸죠? 네, 미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 미국 ITC가요, 삼성의 일부 스마트폰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수익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ITC는 저번에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이번에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애플이 주장한 특허 4건 중에서 2건이 침해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일부 스마트폰 제품이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겁니다.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수입금지 조치는 그대로 시행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갤럭시 S2 등 모두 구형 제품이어서요.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특허 전문 변리사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반대 상황에서는 그 오바마가 애플 편을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삼성 편을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거부권을 또 행사할까요? 네,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애플이 침해한 것은 표준 특허고요. 삼성이 침해한다고 판정한 것은 사용자 채공 기반 터치스크린 기능 등 표준 특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주목되는 것은 ITC가 애플의 주요 무기였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는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삼성은 수익금지 조치는 유감이라면서 항고의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런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제품을 더 이상 애플이 독점할 수 없게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김남주는 어떤 정수기 쓰냐고요? 쭉 청호권만 쓰다가 다시 청호신상 티니 29cm니까 어디든 쏙. 전기세, 렌탈료는 알뜰. 자외선 살균까지 알아서 척척. 저 김남주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 되는 정수기 이거스 얼음 정수기 티니 1588-2290 청호나이스. 쭉쭉쭉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예, 전직의 출발사침 3부 함께 하시고요.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강수 오라버니,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웃.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에잇?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100와트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긴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즈덤 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출발 새아침에서 뉴스 헤드라인 맡고 있는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여전히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이 장애투쟁 이런 것들이 정치판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권의 끝모를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장외투쟁의 강도를 더 높여가고 있고, 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애투쟁을 예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이 두 분 현재 정치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황 위원님. 8월 1일부터 민주당이 장외로 나갔습니다. 예. 민주주의 회복, 또 국가정보원의 개혁, 뭐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8월 3일 또 지난 토요일이죠. 8월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친 또 장외 집회, 촛불 집회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보면은 그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 뭐 큰 게 열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갈수록 보면은 특히 지난주 중반에 있었던 이른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에,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민주당이 보면 방향을 갖다 틀었습니다. 보면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쪽 한 축으로 잡고 또 한 축, 쌍끌이라고 그러죠. 또 한쪽은 이른바 세금 폭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부터는 그 세금 폭탄에 대해서 보면 국민 서명운동, 반대 국민 서명운동 받는 쌍끌이로 가다 보니까 결국 당초 지난주 초에 있었던 보면 뭐 양자회동,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의 양자회동, 또 5자회동, 3자회동 우는 데 썼습니다만은 결국 무산되었고, 결국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조금 그걸 갖다가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당초 지난 주중 주말 정도로서 좀 사그라들 것 같았던 그런 어떤 민주당의 열기가 오히려 세금 폭탄, 또 새로운 동력이 생기면서 더 이번 주부터는 더 불을 더 키우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세제 개정안이 또 다른 그 산거리 한 면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종훈 박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상황은 그 여야 정치권이 정치력이 부재한 결과다,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국회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 거라고 봅니다.
자,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만족스럽게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시민사회계에서는 계속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에서 시국회의,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이제 있었던 거고요. 민주당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외면을 한 상태였는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도 국정조사가 쉽진 않다. 이런 그 상황으로 이제 몰리면서 그 외부에서 있었던 시국선언 또 시국회의 그 움직임에 민주당이 지금 가세한 형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국선언 그리고 시국회의와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은 처음에는 아주 소규모로 시작을 했지만 그 완만하게지만 어찌됐건 그 이 휴가철 이 와중에도 증가세 참가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그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로서도 조금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그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는 국정조사 특위 이게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세금 폭탄. 그런데 국정조사 특위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왜 장애투쟁을 계속합니까, 황 의원님? 그거는 일단 새누리당 쪽에서는 예. 당초 저 야당에서 나갔을 때부터는 국정조사 그 뭐 증인 채택이라든가 일정 같은 경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장외로 나간다 하는 그 명분을 세웠으니 이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즉 지난주에 보면 어쨌든 8월 14일, 8월 19일, 8월 21일 예. 그 세 차례 걸쳐 청문회 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또 보면은 29명의 증인 또 6명의 참고인 일단 그건 결정지었어요. 근데 문제의 주요 쟁점은 김무성, 권영세 이 두 한 사람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갖다 증인으로 세우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마 아직도 여야 간에는 풀리지 않은 문제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바 원판 김세를 뛰어넘어서 남의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라는 것이고 또 총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뭐 양자회담이든 삼자회담이든 단판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풀리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장외에서 보면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하고 지금 야당에서는 설명하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국정조사 됐으니까 빨리 들어와라. 그리고 지금 마침 세금 폭탄 문제도 국회에서 논의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서로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예, 그 이종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민주당이 이번에 장애투쟁에 나서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그 원세훈 전 그 원장하고 김영판 전 청장을 이제 증인 채택을 하기로 하면서 증인에 만약에 채택을 하더라도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야당이 이 부분을 걱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동행명령을 이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수용이 안 된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어찌됐건 국정조사 기간의 3분의 2 정도를 NLL 대화록과 관련한 이슈 그것 때문에 제대로 좀 진행을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나머지 지금 증인 채택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의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면서 좀 지연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그 국정원 국정조사조차도 제대로 이게 마무리를 못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사실은 장애투쟁으로 나가게 한 그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투쟁이 근데 일단 나선 상황에서는 국정조사 뭐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국정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그건 결국은 국정원이 앞으로 이 정치 개입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에 초점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것까지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대통령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넘어가자. 이런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된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최근에 그 세법 개정안 문제가 다시 이제 부과가 된 그런 그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방금 그 세법 개정안 문제를 또 짚어주셨는데 이 두 번째가 그 민주당 투쟁하는 두 번째 아젠다가 이제 세금 폭탄이다 이런 얘기인데 처음에는 민주당이 서민 중산층을 옥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이제 서민을 뺐더라고요. 왜 그런가 내 살펴봤더니만 그 봉급자 소득세가 면제되는 그 비율이 36% 이분들이 진짜 서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분들은 다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한 50%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데 이렇게 서민은 빼고 이 3,450만 원이죠. 이 이상 되는 중산층을 옥죄한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월 16만 원 정도인데
이 월 16만 원 정도에도 지금 봉급생활자들 반발이 굉장히 크거든요. 황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3,450만 원 말씀하셨는데 3,450만 원 정도면 이제 월로 따지면 한 28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세금 띄고 나면 250 정도 받겠죠. 그 사람들한테 과연 뭐 최근에 보니까 나성민 의원 같은 경우 16만 원 정도는 뭐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 당장 반발이 있는 것이 아니 당신같이 저 국회의원 등록 할 때 재산 등록 28억인 사람한테는 그 뭐 한 16만 원이 별거 아닌 건지 모르겠으나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다. 보면 그야말로 한계치에서 이런 이원을 아껴 써야 되는 이른바 중산층들 입장에서는 그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둘째는 왜 우리는 갖다가 3,450만 원짜리 월급쟁이들한테는 봉같이 돈을 뜯어가면서 왜 보면은 우리 전 변호사님한테 죄송합니다만은 변호사, 의사 등 이른바 자유 직종들 그리고 고소득 자유 직종들 자영업자들한테는 왜 보면은 그렇게 과거에 물리지 못하는 게 형평성 문제죠. 거기에다 보면 최근에 보면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이런 것들이 사실 야당의 프로파간다가 먹히는 거예요. 재벌들 대기업들한테 이명박 정부 내에서 법인세를 지나치게 감소시켜주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과연 그 정부에서 법인세를 내려줄 때부터는 그 내린 법인세만큼을 사회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재투자해서 뭐 늘리라는 취지로 법인세를 내려주는 것이지 그들 돈 사내 유보금 축적하라고 내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마침 어제도 보니까 뉴스 나옵니다마는 요번에 보니까 은행에서 1,000조가 넘었다고 그러죠. 저축이. 그런 식으로 사내 유보금 형태로 쌓아놓으면서 결국 돌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3,450만 원 이상의 중간층, 중상층들, 넥타이 부대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이종훈 박사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제 중산층이 분개를 하는, 특히 월급쟁이들이 분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뭐 돈을 얼마를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부자 감세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규모가 5년 동안 90조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그 국가 부채는 그 사이에 99조 원이 늘었습니다. 자, 그 부담도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월급쟁이들한테 그 세금을 증가시키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부자 감세했던 부분만이라도 일부 환원을 시키면 일부 원위치를 시키면 우리한테 굳이 이렇게 돈을 가져가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정치 이슈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조금 그 노선을 지금 잘못 잡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법 개정안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건 틀림없고요. 또 이 중산층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장외투쟁에 이 이슈를 도입을 함으로 해서 그 중산층까지도 지지세를 좀 확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하고 사실은 그 장외투쟁을 처음 시작했던 그러니까 민주주의 회복이라든가 국정원 개혁 문제는 그렇게 딱 일치하는 문제가 아닌데다가요. 그리고 이 잘못하다가는 지난번 NLL 대화록 이슈에 민주당이 너무 몰입함으로 해가지고 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사실은 조금 그 제대로 못했던 그런 상황을 동일하게 또 연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도 초점을 좀 정확하게 맞춰서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장외투쟁은 가는 것이 맞고 오히려 세법 개정안 문제는 그 장 내에서 그러니까 원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은 사실 그 중산층, 중간층 넥타이 부대들이 화가 나는 게 그런 거예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후보죠.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면은 복지는 뭐 4대 중증 질환도 어떻게 하겠다, 뭐도 어떻게 그야말로 무한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늘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증세 없이 한다 그랬죠. 증세 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막상 보면 이제 한 반년 조금 지나서 증세를 하는 것도 보면 정부 당국자는 증세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내 돈이 나가는데 증세 아니라 그러면 국민들이 화가 나죠. 세금 없는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시는 부자 감세 지난 5년간 90조 이건 그 민주당에서 하는 주장인데 조금 국세청 그게 아니고 전 언론 보도 보고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에서 하는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좌우지간 이 민주당 장외투쟁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난 주말에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2주 전에는 그
그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했다. 촛불 집회 이러다가 지난 주말에는 그 당 차원에서 이 참여를 하고 심지어 지방인 당원들도 참여하라고 동의를 했거든요. 이 선택, 이 민주당 이런 선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 의원님? 예.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저 보면은 8일 전이죠. 8일 전 예. 지난 8월 3일 같은 경우 뭐 청계광장에 모였을 때하고 또 그저께 이 시청 모였을 때 보면 좀 방향이 달랐던 건 사실인데 그 중간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정부의 이른바 세제 개편안, 이른바 예. 세법 개정안 그것이 보면 상당히 각 언론으로부터 또 중산층, 중간층들로부터 강한 반발, 실체적 반발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보다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것이고 마침 그날도 보면 그에게 많은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전 그 이종원 박사님이 아까 조금 그 장내 장애를 좀 구분해서 전략을 썼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러기에 앞서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본격적으로 당분간은 이 문제를 좀 밖에서 짚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지난 8월 10일이죠. 지난 예. 토요일 날 시청 광장에서는 아마 전병헌 원내대표도 각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동료하고 보면 뭐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그 어떤 많은 당원들도 저 집회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예. 한 3만 명 실제 보니 3만 명 이상이 모인 것 같아요. 제가 가봤더니 굉장히 보면은 최근 한 4, 5년 사이에 가장 보기 드물 정도로 그 2008년 그 촛불 집회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었다. 그 간단한 조짐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그 지난주에 민주당이 그 시국회의에서 하는 그 촛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는 뭐 불가피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애투쟁을 민주당도 지금 좋아서 하는 건 아니죠. 휴가철에. 어찌됐건 뭔가 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서 그 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서 뭔가 추가적인 발언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책임 있는 그런 발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진행이 안 되고 지금 공방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청와대를 좀 압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좀 강했던 그런 그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이 좀 객관적 입장에서 계속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시청 앞에 모인 인원이 3만 명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 쪽 주장입니다. 아니, 예, 민주당 주장은 10만 명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전국이 10만 명 얘기고요. 예, 서울시청에 앞에 모인 것은 3만 명 주장은 민주당 주장인데 경찰 주장은 예, 16,000이라고 그랬죠. 예, 자기들 최대치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점은 이 방송이니까 제가 좀 명확히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 문제는 지금 이 새누리당에서는 얘네들 국회로 돌아와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후에 새누리당 그 황우여 대표가 3자 회담 제안했고 청와대가 또 원내대표까지 같이 모이자 그래서 5자 회담을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다시 이걸 거부를 하면서 단독 회담이라고 표현을 했죠. 결국 양자 회담 얘기인데 양자 회담을 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황 의원님. 일단 8월 14일이 내일 모레죠. 8월 14일은 지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8월 14일 보면은 뭐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과연 청문회 자리에 설 것인가 또 서서 보면 이야기를 할 것인가 보면 지금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로 봐서는 아마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다 더 강도 높게 청와대나 정부를 갖다가 압박할 수밖에 없고 세제 개편안 문제까지 겹쳐서요. 그렇다면 결국 보면은 청와대에서는 5자 회동 얘기하고 민주당에서 양자회담, 단독회담 얘기했을 때 그 일이 좀 묵묵부답이지 않습니까? 물론 황우여 대표가 중간에 3자 회동 얘기를 갖다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태에서 조금 8월 15일 광복절 또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6개월 만에 보면 나름대로 광복절 메시지 전달하고 그런 가운데도 이번 주 정도 지나고 그 다음 주 정도 즉 9월 정기국회에 좀 임박해서야 아마 어떤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청문회가 예정돼가 있는 14일 하필이면 또 이 법원에서 하는 준비 절차 기일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원세훈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쪽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본인이 혹시 유죄로 인정될지도 모르는 내용을 국회에서 정언할 수 없다. 예, 그건 뭐 정언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 아마 불출석을 하고 출석을 하더라도 또 아무 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약에 그 원세훈 전 원장이나 김용판 전 청장이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21일 날에 이제 다시 한번 동행명령을 해서 예. 불러내겠죠. 근데 그때도 참석을 안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 국정조사 하나만 한 국정조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야당으로서도 장애투쟁을 쉽게 접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증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좀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사실은 대통령과 그 여야 대표 간 이제 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역시 시점은 국정조사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 그러니까 23일 이후부터 정기국회 이전, 그 일주일 정도, 그 기간이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회담 형식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찌됐건 황우여 대표가 이야기한 예. 그 3자 회담이 제일 가능성이 높고 또 그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3자 회담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민주당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 국정조사 정상화라, 이건 이미 됐고, 국정원 사건 진실을 규명하자, 이건 이제 국정조사 결과 나오겠죠. 문제는 아까 그 황 의원님 말씀하신 책임자 처벌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재준 그 원장까지 포함해서 이 처벌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이 두 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개 청와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황 의원님. 일단 뭐 요구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100%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예. 겁니다. 보면은 뭐 남재준 원장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재준 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 정도에서 뭐 끝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쨌든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 댓글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대통령이 또 보면 뭐 사과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뭐 전반적으로 앞으로 개혁을 하자는 그런 전향적인 그런 합의를 통해서 아마 사실상의 어떤 사과를 갖다 받아내는 뭐 그런 어떤 절충점을 찾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약에 3자 회담이 이루어지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스스로 뭐 개혁안을 만들 예. 거다. 그 얘기에서 조금 더 진전된 얘기.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대통령이 국가정보원도 책임을 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서 좀 약속을 하는 또 의지를 피력하는 그런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까지는 민주당도 기대는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 모두의 세금 문제를 또 거론하니까 이 문자 메시지들이 그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세금은 참 민감한 것 같아요. 이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죠. 1397님, 기초노령연금 등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해결한다고 하고선 직장인 유리지갑과 국민연금에 손대려고 하니까 문제다. 아까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 선거 때 약속과 이 이후의 과정이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7004님, 늘어나는 세금 연 16만 원인가요? 월 16만 원인가요? 예,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연봉 3,450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는 1년에 16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2,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요. 청취자 5506님, 이 대위 밖에서 일하는 아빠들이 노고를 알아줬으면 합니다. 전기 아끼는 게 애국이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기 아끼는 게 애국 맞습니다. 예, 드디어 이 기다렸던 시간 이주일이 베스트 앤 워스트를 뽑는 시간입니다. 예, 이주일이 베스트 황 의원님 누굴 생각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얘기됐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 있습니다. 예, 누굽니까? 황우여 대표 보겠습니다. 예, 이유는요? 황우여 대표 사실은 보면 지난주 보면 한 4박 5일 지지난주죠. 4박 예. 5일 해외 출장 갔다 와서 당시 보면 민주당 청와대 서로 간에 뭐 양자 회담을 하니 오자 회담하니 그 서로 간에 어떤 자존심 싸움 하는데 그래도 당내에서 홍문종 사무총장한테 3자 회담 제안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지청구까지 받아가면서도 어쨌든 흥정을 붙이려는 그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 성사는 안 됐습니다만은 황우여 대표의 그 어떤 그런 노력에 어떤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이중훈 박사님, 이주일이 베스트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베스트하고 워스트가 같은 인물입니다. 예. 김한길 대표를 꼽고 싶습니다. 예, 김한길의 베스트 이유. 네, 그러니까 그 장외투쟁으로 나간 것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제 개정안과 관련한 이슈까지 한데 포함시킨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주일이 워스트로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뽑은 이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세제 개정안을 장애투쟁의 이슈를 보탠 것은 좀 잘못한 거다. 예, 그렇더라도 또 한편 보면 민주당이 전선을 확대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전선이 그것 때문에 저는 커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황태순 의원님, 이주일이 무엇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입니다. 예. 어떤 이유입니까? 그동안 우리 이랬죠. 봉급쟁이를 갖다 봉으로 하러? 월급쟁이를 봉으로 하러? 예. 그래서 최소한 봉은 됐는데 졸제 이번에 보니 세금을 하면서 거위에서 고통 없이 거위털을 쏙 뽑는다. 조원동. 예. 조원동 수석 보면 이번에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가뜩이나 국민들이 뒤틀리는 심사에다 불을 지폈습니다. 조원동 경제수석. 이번에 세제 개편안, 세법 개정안을 갖다 총괄 지휘하고 있는 보면 조원동 경제수석을 갖다가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예, 제 얘기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전원책 변호사님. 자, 지난주죠. 지난주 올 아침 8월 12일 월요일 아침에서 본 베스트는 정말 없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어제 내도를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네. 예, 우리 정치판의 베스트 저는 없다고 봅니다. 워스트는 너무 많죠? 예, 워스트 아닙니다. 예, 황태순 위원님과 제가 지금 계속 웃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 저하고 판단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이 방송 들으시면 대단히 섭섭하겠습니다만 이 비유하신 게 너무 참 치졸했다는 겁니다. 루이 14세 때 재상 콜레베라가 조세 징수를 그 위에서 틀을 뽑는 것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안 아프게. 예. 어떻게 이를 인용해서 그 위에서 고통 없이 틀을 뽑는 것처럼 해보려고 했다. 이걸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국민을 틀 뽑히는 그 위로 본 것이 첫 번째 죄고 이 두 번째 죄는 보편적 복지하겠다면 차라리 세율을 올려야지 온갖 방법으로 세금 쥐어 짜는 것이 두 번째 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조원동 수석은 졸지에 사람은 국민을 보응해서 거위로 낮췄기 때문에 죄가 큽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이주일이 그 정치판 살펴보는 정치포커스. 오늘은 황태순 위원과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블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학에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지금 PYL을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틸은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티는 아이포티 살룬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세금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누구든 자기 돈 아깝죠. 민주당은 유리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퍼포먼스까지 벌렸습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산층에게 부담 지웠다면서 기준선인 연봉 3,450만 원을 올린다고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정치인들 서민 중산층 때려잡는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데요. 표를 위해서라면 거짓말 하는데 이골이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전체 근로자 36%는 소득세 한 푼 안 냅니다. 자영업자까지 계산하면 하위 50%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층은 소득세 부담이 애초에 없는 겁니다. 연봉 3,450만 원 상위 28%입니다. 이번 세제개혁 핵심은 연봉 3,450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 1년에 16만 원 더 거두는 겁니다. 나머지는 고소득자 몫입니다. 대기업도 비과세 감면 제도가 17개나 사라져서 연 1조 원을 더 부담합니다. 무상보육 하나만 볼까요? 아이 하나에 월 75만 5천 원, 1년에 900만 원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연봉 3,450만 원 받는 사람이 1년에 16만 원을 더 부담하지 않겠다면 그 아이에게 드는 돈은 누가 다 내야 하는 겁니까? 1년에 16만 원이 세금 폭탄입니까? 그러면 1년에 900만 원 받는 혜택은 복지 원자탄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른책의 출발사진 진행의 지른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